항상 시작보다는 끝을 완벽하게 맺고자 합니다. 바로 종합장입니다. 만점을 향해 도전하겠습니다. 9번째가 아니고 5번째 과목이자 81번입니다. 굴착면의 붕괴 원인과 가장 관계가 먼 것은, 여기에 말하는요, 굴착면의 붕괴 원인은 가장 관계가 먼 것은 그랬어요. 사면 경사가 증가하니까, 경사가 있잖아요. 증가하니까, 이래 산이 있으니까 이게 자꾸 이렇게 점점 증가하니까 어떻게 먼 것에 가깝지 붕괴가 돼요. 성토 높이가 증가하지 감소하면 안 나타나. 이게 답이네요. 공사에 의한 진동 하중이 증가하니까 그렇고 굴착 높이의 증가. 답은 2번이다. 그래서 굴착면은 내적과 외적 원인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6-73쪽에도 있고 2016년 바로 직전 5월 8일 날 문제 98번으로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82번입니다. 물체를 투하해 막 던져보는 거죠. 물체를 투하할 때 투하 설비는 건데 간단해요. 옛날에는요, 우리 뭡니까? 어디에 살죠? 우리 집에 사는데 아파트에 살면요, 사실 투하 설비가 있었어요. 이 투하 설비를 설치하거나 감시를 배치하는 등 위험방 조치를 하여 기초 높이는 거, 이거는 3이에요. 그래서 이걸 투하 설비, 여기서 이제 이렇게 집어넣는, 이게 바로 옛날에 다 이렇게 있었잖아요. 지금은 이게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편리한 게 오히려 없어진 거. 이거는 요사이 뭐 분리 배출이든가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없어졌는데, 그러니까 높이가 3m 이상인 장소에는 반드시 투하하는 경우 감신을 배치하고 투하 설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투하 설비 설치 기준 몇 m? 3m. 그림으로도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83번 가죠. 뭐 이렇게 쉬우니까. 아이고. 83번입니다. 공사 금액이 500원인 건설 공사의 경우 선임해야 할 안전관리자는 한데 500억이든도요. 600원은 관계없어요. 공사 금액이 800원까지 800억을 기준으로 할 때요. 알아둘 게 있어요. 공사 금액이 800억 이상 또는 상식으로 600명 이상 2명이. 그러니까 800원이 안 되니까 몇 명이요? 1명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쉽게 우리가 맞출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거는 완전 합격시켜 주겠다 이런 말이죠. 84번입니다. 채석 작업할 때요. 채석 작업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에요. 이거는 수없이 많이 나왔어요. 채석 작업의 계획서의 내용은 약 10가지입니다. 굴착면의 높이와 기울기를 포함해야 돼요. 여기 기둥치마의 유무 및 상태 확인. 무슨 채석을 하는데 기둥이 뭐가 있고 이런 것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답이에요. 암석에 확인해 봐야 되죠. 표토 또는 용수의 처리 방법. 이 외에도 약 10가지를 눈으로 훑어보고요. 요는 때로는 채석 작업 시 작업계획서에 포함될 내용 3가지를 쓰시오. 이거는 실기 또는 필답과 작업행에도 이런 내용이 나올 수 있다는 짧은 것만 여러분이 기억하면 돼요. 어떤 분이 이렇게 전화 옵니다. 동영상을 보면서요. 자기는 필기는 완전하게 마스터해 있으니까 지금부터 실기를 준비하면 되지 않게. 맞습니다. 어느 정도 필기에 자신이 생겼다 하면 실기 동강을 들은 것도 필기 합격이 아니고 최종 산업안전 산업기 합격하기 위한 지름길이 되겠습니다. 실기는요. 필답형은 바로 필기의 요점 정의가 실기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요. 우리 교재에 6-190에도 있지만요. 2015년 5월 30일 날 문제 87번도 동일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85번입니다. 슬레이트 또는 선라이트는 강도가 약한 재료를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 중 위험 방지를 위한 폭은 그랬는데, 우리 특별한 말이 없으면 작업 발판은 40cm를 원칙을 하나, 선라이트나 슬레이트 같은 얼마? 30cm를 한다는 걸 수없이 이야기했고요. 여러분에게 그림으로도 만화로도 보여주고 있고, 최근 2016년 3월 6일 날 문제 96번으로도 출제됐었습니다. 86번입니다. 가설 구조물의 특징을 옳지 않는 것은요. 가설 구조물은요. 말 그대로 원 구조물이 아니고 가설이다 보니까 연결재가 적은 구조로 되기 쉽죠. 맞죠? 부재의 결함이 매우 복잡하나 단순하기 때문에 사고가 나잖아요. 답이 벌써 나왔어요. 이게 바로 복잡한 게 아니고 단순하기 때문에 이게 답이네요. 구조상의 결함이 있는 경우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사용 부재가 가소단명이나 결함 재료로 사용하기 쉽죠. 왜?
뜯어내야 돼.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사고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안전관리가 됐을 때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2003년도 8월 10일 날 기사로도 출제. 그래서 산업기사를 공부하면 자동으로 기사죠. 문제는 여러분이 원서를 2개 쓰느냐 1개 쓰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2개를 쓰면 2개 합격하고 1개를 쓰면 1개 하는데 그날 오전에는 기사 시험을 보고 오후에는 산업기사 시험을 보니까 반드시 2개의 원서를 써라. 됐죠? 87번이 되겠습니다. 87번은요. 철골보의 인양 작업 시 준수상 옳지 않는 것은 벌써 답이 보였어요. 인양용 와이로프 체결 지점 수평 4분의 1 지점을 하면 안 돼요. 반드시 이거는 중앙부 또는 2분의 1 지점을 해야 돼요. 그래서 87번은 벌써 답이 틀렸고요. 1번이 답이고 그 다음에 인양용 와이로프 매달기 각도는 어떠한 건 나는 인양법뿐 아니고 모든 매달기용 각도는 60도 이하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흔들리거나 선회하지 않도록 유도로프를 유도하고요. 후크는 용접의 경우 용접 규격을 반드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88번입니다. 88번은요. 강간 틀비계를 조립해서 사용한 102mm 수직 방향 이거 제가 항상 그랬죠. 여기가 틀은 단간 혹은 단간비계, 틀비계 또 하나 더 쓸까? 목재비계 이래 하잖아. 그럼 수직이냐 수평이냐 55, 68 그 다음에 5.5, 7.5 이래 쓰면 되잖아. 그럼 여기 틀비계니까 뭐라 그랬어? 틀비계를 사용해 조립하는 건 수직 방향이니까 6을 찾으면 되겠네. 답은 얼마? 3번. 수직은 6, 수평. 단간비계는 5 똑같아. 목재는 5.5, 7.5라는 거. 한 방에 모든 걸 우리는 다 할 수가 있습니다. 89번입니다. 흑어 함수비 측정 시험을 하였다. 먼저 용기 무게를 잰 결과 몇 그램이 나가면 10g이 됐어요. 10g. 그 다음에 용기에 넣은 내 총무는 40g 됐어요. 건조한 무게는 30g이에요. 이 흑어 함수비는 근데 흑이라는 것은요. 입자와 물과 공기가 포함된 걸 흑이라 그래. 그래서 함수비는 이게 토립자의 중량, 물의 중량이에요. 곱하기 100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요. 왜 여기 20이 되냐 그러면요. 건조시킨 게 30g이잖아요. 그럼 용기의 무게가 얼마? 10이니까 여기 빼야 되죠. 그래서 20분의 토립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물의 중량은 얼마요? 여기 떼보니까 재은 결과 여기서 다시 무게를 흑어 함수는 어떻게 물을 빼니까 40을 빼니까 10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0을 곱하면 약 50%가 된다.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90번입니다. 일반적인요. 안전수칙에 따라 수공구와 관련된 행동으로 옳지 않는 겁니다. 수공구를 하면서 뭐 망치를 어떻게 한다든지 지렛대를 어떻게 이런 얘기죠. 작업에 맞는 공구의 선택과 올바른 취급을 해야 돼. 가장 중요한 태도입니다. 올바른 취급이죠. 결함이 없는 완전한 공구를 사용해야 하고 작업 중인 공구는 작업이 편리한 반경 내에 작업대나 기계 위에 올려놓고서 맞는데 편리한 반경 내에 작업대에 좋아. 근데 기계 위에 올려놓으면 되나 안 되나? 틀렸어요. 답은 3번이에요. 그 다음 공구는 사용 후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야 합니다. 91번입니다. 낙하물 방지망 설치 기준이 옳지 않는 수천 번 한 것 같아. 높이는 10m 이래만 설치. 맞죠? 내민기는 100m부터 3m 이렇게 하면 안 돼. 내민기는 100m 얼마? 2m에. 단지 외곽으로부터 바깥면을 하면서 답은 2번 나왔죠. 수평면 각도는 20에서 30도로 한다는 거. 방호 선반과 설치기 동일하게 하면 된다. 이렇게 보이고요. 2016년 8월 20일 기사도 출제됐어요. 2010년 3월 6일 날 문제 98번도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92번입니다. 추락 방지망은 달기 로프를요. 지지점에 부착할 때 쭉 이렇게 보겠습니다. 부착할 때 부착 지점의 간격이 1.5m인 경우 지점의 강도는 최소 얼마 이상의 이 공식을 알아야 돼 이거도요. 이런 공식이 나왔다. 바로 F는 200B라는 공식이 있죠. 지점의 경우 F는 외력은 뭐요? 200에다가 지점의 간격을 곱하면 돼요. 그렇게 여기서 200에다 여기 얼마라고 그러냐 그러면요. 바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니까 지점에 부착할 때 지점의 간격은 그랬어요. 여기는 지점의 간격이 1.5m잖아요. 그죠? 1.5니까 200을 곱하면 얼마? 300이 나오네. 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네요. 이렇게 바로 300km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 6-69도 나와 있지만 2014년 5월 25일 날 문제 100번으로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93번요. 왜 안 나오냐 걱정했었어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히빙이 안 나오면 반드시 보일링이 나올 것이다. 보일링이 나오죠. 히빙 현상에 대한 안전대책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히빙 현상은 연약성 점토 집안에 하니까 어스 앵커를 설치한다든지 흑마기 벽 긴입심도 근입심도 깊게 한다는 확보한다든지 양질의 재료 집안 개량을 실시한다든지 굴착 주변에 상제 하중을 증대시킬 게 아니고 상제 하중을 어떻게 감소를 시켜요. 그래서 답이 쫙 나온다. 히빙 현상 방지 대책이 있고요. 보일링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되고 2014년 5월 25일 날 출제되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94번도요. 왜 안 나오냐 항상 이 얘기. 철골 작업 시에요. 철골 작업 시 폭우예요. 비 아닙니까? 악천 후에 작업을 중지할 강우량의 기준인 건데 반드시 강우량일 때는 뭐라 그랬어요? 단위를 밀리미터를 쓴다는 거고 강설량은요 센티미터를 쓴다는 거고 강풍은 뭐야? 메타 세코를 쓰니까 밀리미터는 다 똑같은데 반드시 1시간당 1mm 이상이면 어떻게 작업을 중지해야 되는 94번 1번이 되겠습니다. 95번입니다. 요거는 모든 걸 이 풍속은 초당 10m, 시간은 1mm, 강우량, 강설량 1cm 이거는 우리 작업형과 필답형에서도 실기 필답형, 실기 작업형에도 단골 손님이 되겠습니다. 2016년 5월 8일 날 또 출제가 됐었어요. 95번입니다. 철골공사에서 부재 건립용 기계로 거리가 먼 것은 한데 건립용을 세우고 할 때 뭐 이렇게 하는 거 타워 크레인, 가이데릭, 삼각대는 거 항타기는 뭐야? 땅 파는 거죠. 답은 바로 4번 했습니다. 96번입니다. 콘크리트 양생 작업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첫째, 콘크리트 타설 후 소요 기간까지 경화에 필요한 조건을 유지시켜주는 작업이 양생이죠. 그래서 양생은 1시간에서 10시간까지입니다. 양생기간 중 예상된 진동, 충격, 하중 등의 유해한 작용으로부터 보호해야 하고 수분 양생 시 일광을 최대한 도입하여 수화작용을 촉진하도록 돌았습니까? 일광을 하지 않게 거적도 덮이고 가급적 햇볕에 하는 게 아니라 그늘에 해야 돼요. 답은 3번입니다. 수분 양생 시 거푸짐이 건조될 우려가 있는 거 살수해야 돼. 그럼 3번이냐 4번이냐. 그래서 우리는 가끔씩 물을 뿌리는데 햇볕을 떼면 안 돼.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봐요. 콘크리트 소유기간이 경화될 필요한 조건을 유지시켜주는 작업이 바로 양생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양생기간 중 진동, 충격, 하중, 유해한 작용부터 보호해야 되고요. 수분 양생 시 거푸집이 건조될 때까지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봐요. 물을 뿌려주는 것이 특징이고요. 6-136에 우리 교재에 실려져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97번입니다. 많이 했어요. 우리는 양중기는요 5가지라고 그러죠. 양중기는요 첫째 크레인이 있고요. 이동식 크레인이 있고 리프트가 있고 곤돌라가 있고 승강기가 있었어요. 양중기 하문을 직접 지지한다 그래. 여기는 사람 말이 없잖아요. 그럼 무조건 안전계수는 5예요. 사람과 관계된다 그러면 10이 되죠. 답은 하물을 하중 직접 지능 5가 되잖아요. 대개 요놈 아니면 요놈이에요. 그래서 답은 현재는 5번이다. 5가 되겠죠. 3번이죠. 그래서 이 그림으로도 사람이 탑승은 무조건 10이요. 그 다음에 하물에 하면 5예요. 그 밖의 경우는 4 이상. 그러나 후기라는 샤클, 클램프, 리프트 등 경우는 3 이상. 실기 필답형이나 실기 작업형에는 이런 갈로속으로도 시험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뿐만 아니고 산업안전보건의 기준 규칙 163조에서도 출제되고 있어요. 정의되어 있습니다. 또 2015년 3월 8일이라든지 2016년 8월 20일 날도 문제 기사에서 출제되었습니다. 98번입니다. 갈로속이네요. 다음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중 조립도에 관한 사항이에요. 거푸짐 동반을 조립할 때 그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해야 한다. 여기서 알아둘 거예요. 조립도 말만도 나옵니다. 조립도에는 동발이 몽에 부재의 재질 단면규에 부재의 배치 및 이용 방법 등을 해야 돼. 그럼 뭐 들어가냐? 바로 제가 뭐라고 부재의 배치라든지 여기에 들어갈 거는 뭐가 되냐 하면 설치 간격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답은 설치 간격이 나왔습니다. 여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조립도에는 동발이 몽에 부재의 재질 단면규에 뭐 설치 간격 및
뭐가 나와요? 설치 간격 및 이음 방법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게 해야 되는 거 부재의 재질, 단면 규격, 설치 간격 요까지가 이렇게 되겠죠. 이런 문제도 갈로 속으로도 한두 문제씩 꼭꼭 나오게 되겠습니다. 99번입니다. 99번은요. 건설공사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제출하여야 경우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은 후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자격이 해당되지 않는 자는 건데 특히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심사 가능한 자는요. 3가지밖에 없어요. 첫째, 건설안전기술사. 여러분도 기술사나 지도사를 꼭 따야 됩니다. 이거 할 수 있어요. 시공기술사 가능해요. 건설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봐요. 여기는 그럼 기술사, 지도사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없어요. 기사를 가지고 1000년 있어도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를 심사할 수가 없어요.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는 건설안전 분야 산업안전지도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요. 기술사보다 지도사를 항상 상위 자격으로 쳐주는 걸 여러분의 번호로도 알 수 있습니다. 기술사는요. 경력이 필요하지만 지도사는 경력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산업안전기사나 건설안전기사 공부하다가 반드시 이번에도요. 산업안전지도사 시험을 봐서 합격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산업안전지도사에 한 번쯤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어요. 산업안전지도사는 경력과 학력과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고요. 시험 자체 역시 기사 수준 정도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안전 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안전 실무 7년이거든요. 이게 애매해요. 물론 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여기 뭐라 그래요? 4년이 애매하게 돼요. 그러나 가장 이런 10년이니 건설안전 산업기사에서는 건설의 실무가 7년이나 기사는 5년이지만 이거보다는 반드시 기술사나 지도사를 꼭 취득하는 방법에 유의하. 이거는 시행규칙 120조 2014년 5월 25일도 문제 90번으로 출제됐습니다. 드디어요. 우리는 마지막 과목에서 마지막 번호가 되겠습니다. 100번입니다. 기분이 좋네요. 흑어 안식각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 용어는 볼 필요 없어요. 저는 찾았어요. 뭐가 되겠어요? 크게 제가 넓혔는데 흑어 안식각을요. 자연경사각이라고 그래요. 자연스럽게 생긴 것. 산이 그대로 되는 자연경사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했어요. 100번까지 했는데 너무 아쉬우니까요. 녹색 직업 이 안식각을 그림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터파기 각도 휴식각의 2배가 바로 안식각이 되는데 이 안식각을 다른 말로 자연경사각이 알아두고요. 이 나는 할 수 없어라는 말의 위력입니다. 말의 씨가 된다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정적인 말 중에요. 가장 좋지 않으면서 가장 자주 쓰는 말이 나는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할 수 없다는 말은 순간 잠재의식으로 하여금 그 말에 부합하는 증거를 찾게 만듭니다. 그로 인해 어떤 종류이든 왜 그 일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한 증거를 상기하게 되고 결국에는 시작도 하기 전에 패배의식을 갖게 돼요. 줄리 크리스탈 사람이 말했는데요. 여러분에게 제가 좀 해석을 해봤어요. 난 할 수 없어라는 단어가 포함된 말을 하는 순간 잠재의식은 그 일에 절대 불가능한 생각을 강화시키는 부정적 에너지를 마구마구 끌어들이게 됩니다. 여러분은 긍정의 에너지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은 건설안전 산업기사, 산업안전 산업기사만 따는 게 아니고 반드시 지도사라든지 기술사를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불가능을 만드는 경우가 많다는데 여러분 분명히 무엇인지 가능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요. 부자 되는 자격증 산업안전 산업기사를 우선 취득한 후에 지도사와 기술사를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요. 2016년 8월 21일 날 문제를 풀었습니다. 바로 지금 2017년에 최근 정보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이요. 이번 시험에 틀림없이 합격될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새로운 문제가 있다면 계속해서 바로바로 여러분에게 최신 정보를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하면서 이번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